이번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붓 중에서 그 청설모로 만든 거친 붓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붓을요. 조금 더 그 붓을 좀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더 하고, 지금 이 뭐 붓이나 물감이나 뭐 이렇게 제목은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정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지난번 수업에서 비틀면서 했던 그 긴 붓을 이용해 갖고 비틀면서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풍경화를 어떻게 또 응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새벽 시간이라 지난주에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뭐 재밌게 했어요. 뭐 석고 틀을 만들었는데 오랜만에 애들 하시니까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 붓은 이 청설모로 만든 붓만 이번에 또 이렇게 써볼게요. 이런 붓들은 이제 오늘은 마스킹 고무를 쓸 건데, 마스킹 껌을 쓸 건데, 이것도 마스킹 껌을 그 바르기 위한 펜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스킹 액을 한 다음에 이 넓은 붓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물을 좀 묻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마스킹 고무, 그러니까 마스킹 액을 쓸 때 여러분들은 자꾸 붓을 사용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뭐 세밀한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그 마스킹의 그 특성상 얘가 마스킹의 그 고무라는 거는 좀 약간 좀 이 끈끈한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아무리 그 곱게 발라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세필로 뭐 세밀한 뭐 털을 갖다가 자세히 그린다거나 이게 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주 가느다란 선을 그리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한 0.1mm에서 2mm 그 사이까지 이렇게 그리는 그 것에는 이 나무를 깎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뭐 이런 나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 일회용 젓가락 그 잘 잘라서 하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그냥 바로 버리면 되니까. 이 나무도 뭐 제가 그 지난번에 이 나무로 만든 붓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이 나무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그런 나무 붓하고, 그 다음에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스포이드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무, 아무튼 이거는 약간 좀 덜어서 써야 돼요. 여기서 바로바로 쓰면 또 오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마스킹 액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좀 덜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수평계고, 요거는 이제 그 마스킹 액을 쓸 때 가급적이면은 넓은 면적을 칠할 때는 이렇게 디지털 붓으로 하면은 나중에 뭐 그 마스킹 액 같은 거는 이제 테레핀이나 이런 기름에 녹기 때문에 아주 좋은 뭐 우리 모필붓 같은 거는 가급적 삼가하시고 이런 붓을 사용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세척이 빨리 되니까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재료하고, 재료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종이겠죠? 종이는 뭐를 쓸 거냐면, 이번에도 이 아르시 종이를 쓸게요. 아르시 종이를 지난번에 써보니까 아르시 종이가 역시 구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가장 구하기 쉬운 게 우리나라에서 이 아르시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이거는 이제 롤에서 잘라 가지고 쓰는 거니까 큰 그 뭐 이렇게 비싸잖아요, 스케치북 같은 거. 가급적이면 이렇게 뭐 잘라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좀 약간 귀찮긴 하죠. 귀찮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써보니까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그 판들은 이런 그 사진 인화용 그 판이거든요. 사실 이 굉장히 유용한 거였지만은 이런데 또 쓰는 거죠, 뭐. 이 자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 일단 좀 맞추고 이게 왜 그 사진에서 필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 밝은 빛을 비치면은 정확하게 그 사각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까만 거는 빛을 통과 못하니까 그렇게 사각형 안에다가 그 구울 때 인화지를 구울 때 그럴 때 이제 유용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미리 다 제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각을 좀 맞춘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각이 잘 맞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집 마스킹 액을 요거는 이제 보르도 르프랑 부르조아에서 나온 건데 르프랑 부르조아는 뭐 여러분들이 구하기 가장 쉬운 우리나라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좀 구하기 쉽거든요.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놔뒀다가 뭐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요즘은 이게 안전장치가 이런 마크들은 이 안전장치 마크거든요. 이게 돌려서 이게 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아마 이렇게 헛돈다고 이렇게 헛도는데 좀 꾹 눌러서 하면은 되니까 자 지금은 제가 이걸 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이제 여기 덕지덕지 그냥 묻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은 게 이제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일단은 바닥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조금만 덜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쓰고 또 모자라면 더 쓰면 되니까 자 마스킹액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 아까 그 제가 거친 디지털 붓으로 넓은 면을 칠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종이에다가 마스킹액으로 뭔가 흔적을 한번 남겨 볼게요. 이 마스킹액 쓰는 방법은 뭐 이 유튜브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료만 찾아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달을 한번 여기다 크게 하나 그려 볼게요. 달을 하얀 달을 슈퍼문을 하나 딱 띄워 놓겠습니다. 이 원래 달 그릴 때도 이 달 주변은 글로우라는 거는 뭐냐면 뭐 약간 뿌옇게 이제 이렇게 그런 걸 글로우라고 하거든요. 넘어가는 면이 그라데이션처럼 이 주변이 뽀얗다고. 근데 사실 그 환경이 좋았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환경이 좋았던 예전에는 뭐 이 달이 너무 선명해 가지고 이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야지 사실 그 하는 거 자세히 보여드리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좀 해놓으면 이런 게 나중에 전부 다 하얗게 나올 거예요. 지금 가을이니까 쓸쓸한 그런 거를 마스킹액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사실 그 마스킹 액 같은 걸 이걸 너무 많이 쓰시면은 여러분들 아직 좀 약간 좀 그 인위적인 맛, 공예적인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회화적인 맛이 좀 떨어진다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매번 어떻게 다 비슷한 것만 그리겠어요. 그리고 회화적이라는 그런 말도 사실 제가 이렇게 쓸 때는 그냥 버릇처럼 쓰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다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붓으로 하시고 싶으면 붓으로 막 하고 이렇게 나무로 하고 싶으면 나무로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나중에 이제 벗겨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말려가면서 이번에는 그 웨트 온 드라이 식으로 좀 말려가면서 작업을 할 거니까 그 중간중간에 좀 말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밑으로 됐냐. 이것도 잘 해봐야 되겠네. 벌써부터 이게 다 말라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저거로 펜촉으로도 한번 해봐야죠. 준비는 했으니까 펜촉으로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뭐 비슷해요. 이렇게 긋는 거. 근데 굉장히 섬세한 면을 그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풀이나 뭐 이런 억새나 이런 게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표현할 때 좋죠. 끄트머리에 막 이렇게 하얗게 남기는 거. 굉장히 섬세한 면이 그어지거든요. 이 펜촉으로 하시면은 뭐든지 이 도구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영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것저것 다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마스킹 액 같은 거를 쓸 때는 그냥 과감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이렇게 좀 쫄깃쫄깃 하시다 보면은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냐면은 글쎄 그걸 뭐 제가 뭐라고 지금 막 하기에는 좀 그런데 좀 약간 조잡해지는 느낌이 자꾸 나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경험을 해 보시고 아 나는 어느 정도에서 좀 멈추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자, 1차는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제 꾸덕꾸덕해져서 이제 마르면은 이런 거는 이제 이 가급적이면 이런 텅스텐 같은 거에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나중에 떼어낼 수가 있거든. 이 펜촉도 그대로 굳으면 띄면 되는 겁니다. 일단 좀 큰 덩어리만 휴지 같은 거로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 이 속에 묻는 거는 요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냥 닦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관리가 그 편해야지 그 그림을 그릴 때 스트레스가 좀 적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굳어가지고 이렇게 띄어진다고 전부 다. 그다음에 이 깨끗이 그 뭐 어떤 재료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텅스텐으로 된 그 어떤 작은 용기라든가 뭐 그런 걸 사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감을 이게 이제 굳으면은 물감을 이제 입힐 건데 좀 이번에는 좀 넓은 붓으로 입힐 거예요. 넓은 붓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팔레트가 있어야 되니까 팔레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팔레트는 일단 저는 이 팔레트는 제가 좀 가장 넓은 팔레트를 구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팔레트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뚜껑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게 좀 넓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이쪽 위에는 좀 약간 한색 계열하고 화이트 블랙까지 그 다음에 이쪽 브라운 계열 쓰고 이쪽은 난색 계열 따뜻한 색을 이렇게 짜서 쓰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사실 물휴지 같은 거로 이렇게 닦으면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이 너무 또 다른 데까지 막 칙칙이 뿌려가지고 다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도 막 섞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한 그 것은 다 이렇게 일회용 휴지로 처리하는 그런 편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당나무 농사 짓잖아요. 당나무 농사 짓다 보면은 가급적이면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은 금방 지치니까 좀 도구를 잘 이용해 가지고 지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 여러분들 수채화 이렇게 맨날 그 공부하러 다니셔도 잘 안 넣으시죠? 그게 그거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어떤 방법론에서는 좀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막 그 덧칠을 해 주시잖아요. 뭐 이렇게 손 봐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의 터치가 떠나는 순간, 다른 사람 터치가 묻는 순간 그 그림은 두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첨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때는 의존하게 된다고. 왜 나는 또 손을 안 봐주시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지는 않는데 또 그 재미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의존하다 보면은 실력보다는 뭐라 그럴까 거의 두 분이 다 피해자죠. 사실 알고 보면은.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밑에 이건 이제 옆에다 놓고 제가 한번 칠을 한번 해볼게요. 칠을 한 다음에 일단은 말릴 겁니다. 이 말려서 지금 마스킹 액을 쓸 때는 좀 말려서 하는 기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쪽에다가 놓고 물로 해서 약간 밤하늘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물을 좀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행복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시잖아요. 근데 너무 또 기교에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재미가 없어집니다. 자, 여기다 한번 칠해볼 거예요. 지금 이게 칠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웻돈 웨트를 할 게 아니에요. 웻돈 드라이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얇게 칠한 다음에 이쪽 틀에 묻는 그 수채화물감은 금방 이게 닦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밑에 부분은 약간 다른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할게요. 약간 가을이니까 좀 분위기를 한번 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을 할 때 이런 데 그냥 이렇게 좀 하얗게 남잖아요. 이런 걸 굳이 막 메꾸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또 상당한 매력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수채화는 붓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느낌을 비웠다가 칠했다가 남겼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여지없이 붓털이 빠지네요. 붓털이 빠지는 거야 할 수 없죠. 이거 다 걷어내야 돼. 나중에 굳으면은 이게 다 비치거든요. 이런 데서 시간을 소모하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펜촉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막 긁으면은 또 긁은 자죽이 또 진해지기 때문에 그런 기법도 이용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자, 일단 말려 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테이핑을 했습니다. 테이핑을 하고 다시 좀 각을 맞춰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말랐으니까 이 다른 아직은 제가 벗겨낼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마스킹 액을 레이어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층층 겹치는 거를 여러 갈래로 제가 해볼 요량이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도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제거를 해주고 다시 또 자꾸 내가 아라비아 고무래. 이게 예전에 재료학 할 때 입에 붙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붓으로 칠하면은 절대로 이런 느낌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촥촥 나가는 느낌. 붓으로 칠하면은 단점이 오히려 더 많다고. 많이 입혀지기 때문에 고무가 이 마스킹액이 너무 많이 묻기 때문에 되게 섬세한 선이 안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오늘 썼던 펜촉이나 나뭇가지 이런 걸 이용하시면은 또 다른 느낌의 어떤 마스킹액 쓰는 법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생각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참, 제가 아는 수채화 대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저도 지금 재미삼아서 하는데 사실은 마스킹액 잘 안 쓰거든요. 이 마스킹액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이 회화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많이 못 봤어요. 이 마스킹액을 쓰는 분들을. 하지만 또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또 쓸 수가 있으니까, 또 섬세한 표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각을 해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킹액을 설명을 해도 이거 한번 보면은 또 금방 또 이걸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보면 됐어 이런 분이 더 많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쓰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잘 안 쓴다고. 일단 번거롭고, 수채화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번거로운 거 싫어하고, 또 더군다나 이런 게 있는 거조차도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거에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 마스킹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막는 거잖아요. 막는 건데, 이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테이프를 잘라서 쓴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액체를 사용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액체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스킹액을 한 번 더 입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제 웨트온 드라이가 지금 기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겹쳐질 거예요. 선들이. 겹쳐지는 것 중에서도 또 이런 나중에 쓴 이 고무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나를 잘 지켜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억새나 이렇게 가을 느낌을 좀 주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수채화를 하면서 너무 얌전하게들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물론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좀 가끔은 좀 거칠게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는 게, 그때그때마다 그 어떤 이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양하게 그 어떤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재미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이 방법 싫어 하시면은 뭐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실만 하실 거예요. 한번 계속 좀 지켜봐 주세요. 자, 여기 이제 2차 레이어를 올린 거예요. 제가 2차로 올렸으니까, 아이고, 이거 이중마개가 이게 안 좋다니까. 이중마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중마개 없애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저 겉껍데기를 갖다가 확 잘라내 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은 귀찮으니까. 그걸 잘라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중마개를 없애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얘 열어서 쓰면 되는 거거든. 이 겉에서 한번 눌러서 하는 게 없어지니까 훨씬 더 편하지. 이중마개가 은근히 나중에 스트레스 준다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말린 다음에 다시 또 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붓 중에서 그 청설모로 만든 거친 붓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붓을요. 이 레이어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는 좀 이따 또 보시면 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모든 거는. 이 수채화는 결국은 이 레이어, 이 겹치고 또 겹치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되는 작업들이거든요. 이쪽 하늘 부분에도 약간 가을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제가 더 칠해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말리겠습니다. 아직은 그 물감 층들이 제가 웨트온 드라이를 해도 그 엷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진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레이어를 벗겨내 볼게요. 약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한 거잖아요. 이쯤에서는 이 커다란 이 부분도 벗겨 보겠습니다. 야, 이거 많이 칠했다고 벗기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화이트에 남았던 이런 부분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레이어하고 색이 좀 다르죠. 그러면 그만큼 깊이감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남아있던 데다가 웨트온 드라이를 하면은 또 표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또 구별할 수가 있죠. 이게 눈으로 이렇게 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섬세한 표현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액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방에 한 번에 칠하는 방법으로 끝내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개인의 성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을 들판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시간이 많은 그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어요. 가진 건 진짜 시간밖에 없는데. 그리고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삼여도 그릴 때 말씀드렸지만 밤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밤과 비 오는 날, 추운 날, 뭐 이런 날들은 할 수 없이 그 실내에서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못다한 공부를 하고 자기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 시절부터 그런 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과로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층들이 과로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특히 택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직업이 새로운 그 현대에 생겨난 직업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렇게 그 시간이 많은 조선시대에도 평균 연령은 기껏해봐야 40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 예, 사실은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어쩌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도 사실 그건 멘탈적인 문제라. 요즘 뭐 걸핏하면 일찍 죽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글쎄요, 하늘이 사람이 거할 때는 뭐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데가 좀 오염이 됐는데 이거 테이프를 뜯어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좀 진하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를 살짝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물감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 터치를 줄 거예요. 이 가을, 요새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에 참 그 들판에 밤에 이렇게 싹 나가 보면은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글쎄 예전에는 못 느꼈던 그런 그 풍경이 막 보이거든요. 이 달밤, 특히 그 밤에 그 휘영청 달 밝은 밤에 그 하늘의 구름, 가을 구름 보면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찍어온 거 있거든요. 그 영상 여기다 좀 붙여서 그 한번 이 컨텐츠를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붓이 좀 지난번에 관리 안 했는지 끄트머리가 여기가 굳었네요. 천천히 제거하면 됩니다. 붓 관리를 어떻게 맨날 하겠어요. 자,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뭐 약간 좀 오염된 물질이 좀 있다 치면 이쪽에 뭐 억새 좀 약간 좀 요새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그 억새 종류들이나 뭐 이런 풀 종류들이 인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뭐 수크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도 그 우리 지인 선생님이 수크령을 40화분을 주셨어요. 아니 50개. 그래가지고 그게 8치 화분이라 거의 20cm 가까운 건데 지금 잔뜩 심어놨어요. 우리 그 일하는 농장에다가 심어놓고 내년에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을 분위기를 내면 되니까 좀 약간 응용하는 거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자, 이 가을 분위기에 좀 약간 색도 이 지금 현재는 그 웨트온 드라이지만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실 때는 그 또 물 기운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핑크뮬리라든가 뭐 이런 색은 좀 핑크색이잖아요. 요새 우리 컬렉터님이 들판을 그려달라고 해서 지금 100호짜리 엄청 열심히 완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핑크뮬리를 엄청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지금 핑크색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또 해보다 보니까 뭐 이 도전 그런 생각이 도전하는 게 또 막 제가 그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지만 하나에 빠지면은 뭐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핑크를 연구하고 있어요 요즘. 핑크도 이제 요새
현대 과학으로 많은 그 화학 안료들을 쓰고 있는데 그 참 오묘하더라고. 핑크색도 형광 핑크색 같은 것도 있고 예전에는 아이 그거를 왜 써? 뭐 그런데 그거조차도 저한테는 이제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예전에 어른들이 뭐 그냥 여러 가지 색 쓰면은 뭐 무당색이라고 아주 질색팔색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맞아. 그냥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야.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약간 좀 비틀어가면서 쓰는 거 이런 거를 조금만 넣어줘도 분위기는 확확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 강한 색, 이번에는 약간 올리브 그린을 살짝 해가지고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볼게요. 이 올리브 그린을 써가지고 뭐 이파리를 조금 준다거나 하면은 또 확 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가을 들판의 분위기가 살살 나고 있죠. 이게 아주 진해야지 그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끝내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제가 하나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 분위기에 이제 그 원색에서 약간 무채색 계열로 슬슬 빠지는 그 식물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쓸쓸하기도 하면서 또 그 장관이거든요. 그 색의 조화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보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표현을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화이트 남겨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 밑에다 약간의 그림자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또 색다른 맛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까 이 마스킹 액을 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화이트 부분을 받쳐주는 그 어떤 터치 같은 거 그런 걸 함으로써 그 화이트가 더 극대화되는 거지. 아까 그 남겨진 부분들이 지금 이 두 개인데 하나 더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멋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핑크 뮬리 나 이거 진짜 말 꼬이는데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이쪽에다가 하나 더 해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지금 굉장히 흐리게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찍고 있는 게 지금 원래 좀 흐리긴 한데 이게 좀 이따 제가 그 선명하게 그 카메라로 찍어 가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영상 화면은 굉장히 지금 너무 흐리거든요. 이거 흐려도 흐린 맛으로 한번 해보죠. 뭐. 자, 지금 이제 이 억새 특히 이제 어떤 이 글라스 종류 중에서 핑크뮬리라든가 뭐 그런 거를 지금 그 가을 분위기를 내려고 제가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새 억새 축제 엄청 하잖아요. 가보고 싶더라고. 근데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요새 한지 농장 또 한지뜰 준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텐츠에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것도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겨울을 맞으려면은 이 겨울에 이제 나무를 그 채취해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나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낙엽이 막 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잎새처럼 끝까지 그 어떤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죠, 식물들은.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 천천히 얇게 접근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진하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오래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게 하다 보면은 그냥 무아지경으로 막 그냥 선이 나가는 경우도 많죠. 지금 약간 좀 올리브 그린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해서 이 선이라는 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쭉쭉 뻗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꺾이기도 하고 좀 정체불명의 그 어떤 선들이 툭툭 나오고 해야지, 그 일률적으로만 나오면은 너무 심심하다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말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식물의 형태들은 뭐 너무 오묘해가지고 실제로 그 들에 나가 보면은 온갖 잡풀들이 다 공유하거든요. 뭐 이 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도시에서 하다못해 옥상에서 상추를 키워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풀이 빠른 속도로 자라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풀씨들을 엄청 남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한테 뭐 이득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예쁜 거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쁘지 않은 거, 뭐 이런 걸 자꾸 사람들이 구분해가지고 잡초다 아니다 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자꾸 뽑아버리고 약치고 하는데, 사실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가 뭐 오래 살기 위해 가지고 자꾸 이 뭐 웰빙 하지만 사실은 이 의학이 발전하고 약이 발전하고 뭐 그래 가지고 오래 사는 거지, 결코 컨디션이 좋은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음식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야채를 많이 키워봐서 아는데 온갖 그 농약을 다 뿌리더라고요. 뭐 저농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성분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생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병이 나면은 엄청난 약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제어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거 저런 거를 느끼게 돼요. 거기서 이 한지를 만들고 당나무 농사를 짓다 보면은 또 군데군데 고추도 키우고 뭐 상추도 키우고 이러다 보면은, 야, 참 이 만만한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잡초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 저는 이 잡초를 이렇게 뽑아도 이렇게 막 거기다 막 비료를 주고 그다음에 농약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잡초를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거기에 이제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그 이 세상을 오래 살아본 선배님들은 그거를 갖다가 태평농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는 거죠. 땅을 공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기네 먹거리,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를 이 곤충들하고 미생물들하고 나눠 갖는 거죠. 그런 게 알고 보면 공생인데, 거기까지 우리 인간이 이 바쁜 현대에서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복이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살기 귀찮으니까, 그다음에 빡빡하게 사니까 자꾸 그런 걸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는 저 풀들은 지금 다 농장에 있는 풀들이에요. 눈여겨봤던 그 풀들이죠. 이제 저런 것들이 지금 가을 되면은 뭐 또 말라가면서 또 막 씨를 터트리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지금 이제 억새나 뭐 이런 글라스 종류들, 뭐 수크령,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강아지풀, 그다음에 뭐 이 다른 억새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제철이에요. 지금 막 씨를 터트리고 있죠. 지금 키우는 놈들도 있고. 아직 이 중부지방 서울 근처에는 서리가 안 왔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뭐 엄청 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소국이나 이 뭐 쑥부쟁이, 벌개미치 이런 건 아주 정신없이 피어나고 있죠. 제철이죠. 이 쑥부쟁이나 뭐 이런 뭐 들국화류는 뭐 봄 되면은 다 먹었던 식물들이거든요. 근데 가을 되면은 뭐 이 쑥부쟁이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으니까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가까이 보면 그 들국화가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은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밖으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라요.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만 오셔도 좋아요. 스케치북 펴놓고 안 그려도 돼. 그냥 가만히 이거 보고만 있어도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수채화의 2단계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제가 그 온라인 수업에서 꼭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10개 시작해가지고 10개 끝내는 것도 있다. 그리고 10개 시작해가지고 포인트를 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레이어, 중첩되는 부분을 먼 곳, 가까운 곳을 적절히 배치를 해가지고 이 흐려도 깊이감 있게 쭉 물러가게 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재미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마스킹 액을 썼었잖아요. 그 마스킹 액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그 사실 때 또 주의해서 잘 사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색이 들어가 있는 거를 사시는 게 좋고,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 르프랑에서 나온 것도 약간 더 색이 더 들어가 있으면 좋죠. 근데 이 사실 때 더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저게 이 마스킹 건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마스킹 또 다르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벗겨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그걸 꼭 구분해서 확인하시고 사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스킹 액을 너무 많이 쓰면은 이 굉장히 그 깊이감이 떨어지고 약간 좀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느낌이 많이 나면서, 물론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런 거를 하면서도 엄청나게 깊이감 있고 극사실 묘사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은 자유분방한 그런 터치라든가 어떤 이 막 바람이 느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들판 같은 거 이런 걸 그리기에는 너무 정적이죠. 그런 걸 자꾸 남기면은.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노래하는 사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 숨소리, 그다음에 어떤 그 악기처럼 그 사용하는 그 몸의 그 액션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물감이나 이런 흐름, 그다음에 터치, 속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오늘 그 수업에 그 초점은 잘 보셔야 돼요. 이 가을에 이 스산한 바람과 그다음에 막 지금은 제가 대각선 기법으로 해가지고 구도를 대각선 터치를 주느라고 자꾸 오른쪽으로 터치를 쭉쭉쭉쭉 주잖아요. 그건 이 바람이 느껴지게끔 계속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작품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채화를 할 때 자기 스스로 보이지 않는 경영을 계속 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게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업 받으러 가실 때 자꾸 선생님한테 손 좀 봐주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은 평생 그 물감 가지고 노는 거는 하실 수 있어도 자기의 어떤 자기 맛을 주는 자기 스스로 행복감이라든가 자기가 경영하는 그 어떤 맛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렇게 덧대주고 칠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그 학생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야지 또 화실에 나온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뭐 그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뭐 우리 입시 미술 가리킬 때 보면은 굉장히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터치를 보여주잖아요.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첨삭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참 많았어요. 살아오면서. 자꾸 그게 나도 모르게 버릇이 팍 나오고 뭐 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스러움을 다시 되찾고 싶으면은 한두 개씩 이렇게 버리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재밌게 좀 말년에 좀 수채화 좀 배워가지고 뭐 흉내라도 내보겠다는데 싹공 너는 왜 자꾸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기법에 내가 뭘 또 이렇게 그 보여드릴 거냐면은 이 직선을 내고 곡선을 내고 하는 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바람을 느끼게끔 속력을 느끼게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다음에 직선은 정확하게 어떻게 내야 되는 법인가. 뭐 사실 이렇게 어떤 건물이나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곧게 착착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자대고 하실 거예요. 근데 자를 대지 않고 자처럼 쓸 수 있는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도구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 그 눈여겨서 보셔야 할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외곽은 붙였고 그 다음에 마스킹 액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데 좀 남겼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마스킹 액을 남기면은 그 부분이 두리뭉실해 가지고 약간 섬세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깎아서 만든 붓하고 그다음에 이런 펜촉을 이용해 가지고 날카롭게 마스킹 액을 묻힌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1첩, 2첩, 3첩 이렇게 중첩해 나가는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붓은 이 뒤에 웻돈 드라이를 위해 가지고 밑에 이제 백색을 칠할 때 약간 굵은 붓을 한번 썼고, 어느 정도 굵은 붓이었냐면 이 정도 굵은 붓을 썼거든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진행하면서 이 거친 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청설모로 만든 거친 붓을 여기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른 터치들은 전부 다 지난번에 썼었던 그 붓을, 긴 붓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그라스 종류를 그린 거예요. 그걸 눈여겨서 보시면은 이 가을에 그 거칠거칠한 이 억새라든가 들풀을 표현할 때 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